냉장고에 넣으면 신선하게 보관된다고요? 큰 착각입니다. 지금 여러분 냉장고 속 평범한 음식들이 조용히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감자, 양파, 마늘, 토마토. 매일 먹는 이 음식들이 냉장고에서 발암물질로, 간 독소로, 소화장애의 원인으로 바뀝니다. 3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한 예방의학 전문의가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건강은 병원이 아니라 부엌에서 무너집니다. 특히 냉장고에서 무너집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은 냉장고 속 숨은 위험을 모두 찾아낼 수 있습니다. 어떤 음식을 냉장고에서 꺼내야 하는지, 어떻게 보관해야 안전한지 완벽하게 알려드립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협하는 음식이 있을 겁니다. 의사들도 환자들에게 잘 안 알려주는 식품 보관의 비밀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30년간 예방의학을 연구하고 환자분들을 만나온 강도현 예방의학 전문의입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질병이 병원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집에서, 특히 부엌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잘못된 식습관, 잘못된 조리법,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잘못된 보관법입니다. 특히 냉장고입니다. 우리는 냉장고를 믿습니다. 모든 음식을 냉장고에 넣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어떤 음식은 냉장고에 넣는 순간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유해 물질이 생성됩니다. 발암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제 환자 중에는 원인 모를 소화불량, 간 수치 이상, 만성 피로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자세히 조사해 보니 대부분 잘못된 식품 보관이 원인이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30년간 연구하고 환자들에게 알려준 올바른 식품 보관법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특히 냉장고 보관을 피해야 하는 7가지 음식을 알려드립니다.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감자를 냉장고에 보관하시나요? 당장 꺼내세요. 감자는 냉장고 보관을 피해야 하는 음식입니다. 왜 그럴까요? 감자에는 전분이 많습니다. 상온에서는 전분 상태로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냉장고의 낮은 온도에 노출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전분이 당으로 변합니다. 감자가 달아집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 달아진 감자를 조리할 때 생깁니다. 고온에서 감자를 굽거나 튀기면 어떻게 될까요? 당과 아미노산이 반응합니다.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 물질이 문제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발암 의심 물질입니다. 동물 실험에서 암을 유발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경 독성도 있습니다. 장기간 섭취하면 신경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감자튀김, 감자칩 같은 고온 조리 식품에서 많이 검출됩니다. 냉장 보관한 감자로 만들면 더 많이 생성됩니다.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첫째, 감자는 상온에 보관하세요. 서늘하고 어두운 곳이 좋습니다. 온도는 7도에서 10도 사이가 적당합니다. 너무 따뜻하면 싹이 납니다. 너무 추우면 당화됩니다. 둘째, 신문지나 종이 봉투에 싸서 보관하세요. 빛을 차단해야 합니다. 빛에 노출되면 감자가 녹색으로 변합니다. 솔라닌이라는 독소가 생성됩니다. 복통, 구토, 설사를 유발합니다. 셋째,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세요. 습기가 차면 곰팡이가 생깁니다. 썩기 시작합니다. 넷째, 감자에 싹이 났거나 녹색으로 변했으면 버리세요. 깎아내고 먹어도 안 됩니다. 독소가 깊숙이 퍼져 있습니다. 조리할 때도 주의하세요. 첫째, 150도 이하로 조리하세요. 너무 높은 온도는 아크릴 아마이드 생성을 촉진합니다. 둘째, 황금색까지만 익히세요. 갈색이나 검은색으로 타면 발암물질이 많아집니다. 셋째, 물에 담가 두었다가 조리하세요. 표면의 전분을 제거하면 아크릴 아마이드 생성이 줄어듭니다. 제 환자 중에 67세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만성 소화불량과 폭통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검사를 해도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식습관을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매일 아침 감자를 드셨는데 냉장 보관한 감자를 구워 드셨습니다. 감자 보관법을 바꾸게 했습니다. 한 달 후 소화 불량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복통도 사라졌습니다. 감자는 냉장고에 넣지 마세요. 양파를 냉장고에 보관하시나요? 이것도 위험합니다. 양파는 냉장고의 습한 환경을 싫어합니다. 냉장고 내부 습도는 보통 90% 이상입니다. 채소를 신선하게 유지하기 위한 습도입니다. 하지만 양파에게는 좋지 않은 환경입니다. 왜 그럴까요? 양파는 건조한 환경을 좋아합니다. 습한 곳에서는 곰팡이가 쉽게 생깁니다. 특히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소를 만드는 곰팡이가 자랄 수 있습니다. 아플라톡신은 매우 위험합니다. 강력한 간 독성이 있습니다. 간세포를 손상시킵니다. 장기간 섭취하면 간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또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소화기관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냉장 보관한 양파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수분이 차면서 물러집니다. 세포가 파괴되면서 영양소가 손실됩니다. 퀘르세틴 같은 항산화 성분이 감소합니다. 매운맛과 향이 약해집니다. 양파의 효능이 사라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첫째, 양파는 껍질을 벗기지 마세요. 껍질이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습기와 곰팡이로부터 지켜줍니다. 둘째, 망이나 바구니에 담아 보관하세요. 통풍이 잘 되어야 합니다. 공기가 순환해야 곰팡이가 안 생깁니다. 셋째,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두세요. 직사광선을 피해야 합니다. 온도는 15도에서 20도가 적당합니다. 넷째, 감자와는 떨어뜨려 보관하세요. 감자는 수분을 방출합니다. 양파가 빨리 무릅니다. 최소 1m 이상 떨어뜨리세요. 다섯째, 자른 양파는 예외입니다. 자른 양파는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하지만 밀폐 용기에 넣으세요. 냉장고 냄새를 흡수합니다. 다른 음식에 양파 냄새가 배입니다. 2, 3일 내에 사용하세요. 양파를 고를 때도 주의하세요. 첫째, 단단하고 무거운 것을 고르세요. 물렁하거나 가벼우면 속이 상한 겁니다. 둘째, 껍질이 마르고 윤기가 나는 것을 고르세요. 젖어 있거나 곰팡이가 핀 것은 피하세요. 셋째, 싹이 난 양파는 피하세요. 영양소가 싹으로 이동했습니다. 맛도 없고 영양도 없습니다. 제 환자 중에 72세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간 수치가 계속 높게 나왔습니다. 술도 안 드시고 약도 안 드시는데 이유를 몰랐습니다. 집을 방문해서 부엌을 확인했습니다. 냉장고에 양파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일부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이런 양파를 깎아서 드시고 계셨습니다. 양파 보관법을 바꾸고 새 양파로 교체하게 했습니다. 석 달 후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양파는 냉장고에 넣지 마세요. 마늘을 냉장고에 보관하시나요? 특히 껍질 벗긴 깐 마늘을 냉장고에 넣으시나요?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늘의 가장 중요한 성분은 알리신입니다. 알리신은 마늘의 매운맛과 향을 만드는 성분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강력한 항균,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습니다.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을 조절합니다.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면역력을 높입니다.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마늘의 모든 효능이 알리신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냉장 보관하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껍질을 벗긴 마늘을 냉장 보관하면 알리신이 빠르게 감소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상당량 줄어듭니다. 마늘의 효능이 크게 떨어지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보툴리누스균입니다. 마늘을 기름에 담가 냉장 보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편하게 쓰려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이게 매우 위험합니다. 마늘과 기름, 그리고 산소가 차단된 환경. 이 조건에서 보툴리누스균이 자랄 수 있습니다. 보툴리누스균은 신경 독소를 만듭니다. 식중독을 일으킵니다. 근육마비, 호흡 곤란을 유발합니다. 심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첫째, 통마늘은 상온 보관하세요. 껍질째 보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망이나 바구니에 담아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세요. 서늘하고 어두운 곳이 좋습니다. 습기를 피하세요. 둘째, 껍질 벗긴 마늘은 냉동하세요. 냉장이 아니라 냉동입니다. 냉동하면 알리신이 보존됩니다. 밀폐 용기에 담아 냉동실에 보관하세요. 필요할 때 꺼내 쓰면 됩니다. 해동 없이 바로 조리할 수 있습니다. 셋째, 마늘을 기름에 담가 보관하지 마세요. 특히 상온이나 냉장 보관은 피하세요. 꼭 해야 한다면 소량만 만들어 냉동 보관하세요. 일주일 이내에 사용하세요. 넷째, 다진 마늘은 빨리 사용하세요. 다지는 순간 알리신이 생성됩니다. 하지만 공기에 노출되면 빠르게 산화됩니다. 다진 후 10분 이내에 조리하는 게 좋습니다. 마늘을 조리할 때도 주의하세요. 첫째, 마늘을 다진 후 10분 정도 두었다가 조리하세요. 알리신 생성이 최대화됩니다. 둘째, 너무 오래 가열하지 마세요. 고온에서 오래 익히면 알리신이 파괴됩니다. 마지막에 넣어 살짝만 익히세요. 셋째, 생마늘로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알리신을 온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 65세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잦은 감기와 만성 피로로 고생하셨습니다.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마늘을 즐겨 드셨지만 효과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깐 마늘을 냉장 보관해서 오래 두고 드셨습니다. 통마늘로 바꾸고 먹기 직전에 껍질을 벗기게 했습니다. 한 달 후 감기에 덜 걸리셨습니다. 석 달 후 체력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마늘은 통째로 상온 보관하세요. 토마토를 냉장고에 보관하시나요? 빨갛게 익지 않은 토마토를 냉장고에 넣으시나요? 그럼 토마토의 가장 중요한 영양소를 놓치는 겁니다. 토마토의 핵심 영양소는 리코펜입니다. 리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활성산소를 제거합니다. 세포 노화를 막습니다. 특히 전립선 건강에 좋습니다. 전립선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심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혈관을 보호하고 콜레스테롤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또 피부 건강에도 좋습니다.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합니다. 그런데 냉장 보관하면 어떻게 될까요? 토마토는 상온에서 계속 익습니다. 익으면서 리코펜이 증가합니다. 빨갛게 익을수록 리코펜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냉장고에 넣으면 숙성이 멈춥니다. 리코펜 생성도 중단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냉장 보관한 토마토는 리코펜이 크게 감소합니다. 토마토의 효능이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또 맛도 나빠집니다. 냉장고의 낮은 온도가 토마토의 향 성분을 파괴합니다. 단맛도 줄어듭니다. 식감도 물러집니다. 맛없고 영양도 적은 토마토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첫째, 토마토는 상온에 보관하세요. 실온에서 자연스럽게 익게 두세요. 꼭지가 위로 가게 놓으세요. 상처가 덜 갑니다. 둘째, 직사광선을 피하세요. 창가나 밝은 곳은 안 됩니다. 너무 빨리 익어서 무릅니다. 서늘하고 그늘진 곳이 좋습니다. 셋째, 완전히 익은 토마토만 냉장 보관하세요. 더 이상 익힐 필요가 없을 때만 냉장고에 넣으세요. 그것도 2, 3일 내에 먹어야 합니다. 넷째, 토마토끼리 떨어뜨려 놓으세요. 한 개가 무르면 다른 것도 빨리 무릅니다. 에틸렌 가스 때문입니다. 다섯째, 덜 익은 토마토는 사과와 함께 두세요. 사과의 에틸렌 가스가 토마토를 빨리 익게 합니다. 토마토를 조리할 때 팁이 있습니다. 첫째, 토마토는 익혀 먹는 게 좋습니다. 리코펜은 열을 가하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생으로 먹을 때보다 훨씬 더 잘 흡수됩니다. 둘째, 올리브유와 함께 조리하세요. 리코펜은 지용성입니다.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됩니다. 토마토 볶음, 토마토 소스가 좋습니다. 셋째, 껍질째 먹으세요. 리코펜은 껍질에 많습니다.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세요. 제 환자 중에 70세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소변이 시원하지 않고 자주 화장실 가셨습니다. 토마토가 좋다고 해서 매일 드셨는데 효과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냉장 보관한 토마토를 생으로 드셨습니다. 상온에서 잘 익힌 토마토를 올리브유에 볶아 드시게 했습니다. 석 달 후 전립선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토마토는 상온에서 익혀 드세요. 오이를 냉장고에 보관하시나요? 시원한 오이가 맛있어 보이지만 건강에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이는 수분이 95% 이상입니다. 대부분이 물입니다. 그래서 수분 보충에 좋습니다. 또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변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칼륨도 많아서 부종 완화에 좋습니다. 그런데 냉장 보관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이의 적정 보관 온도는 10도에서 13도입니다. 냉장고 온도는 보통 3도 전후입니다. 너무 낮습니다. 이 낮은 온도에 노출되면 오이의 세포벽이 손상됩니다. 조직이 물러집니다. 영양소가 손실됩니다. 더 큰 문제는 소화입니다. 차가운 오이를 먹으면 위장에 부담을 줍니다. 위장 온도가 갑자기 내려갑니다. 소화 효소의 활동이 저하됩니다. 소화가 잘 안 됩니다. 특히 오이의 식이섬유는 장에서 발효됩니다. 차가운 상태에서 먹으면 소화 효소 활동이 감소합니다. 가스가 많이 생깁니다. 복부 팽만감이 생깁니다. 배가 더부룩하고 불편합니다.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첫째, 오이는 상온에 보관하세요. 씻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물기가 있으면 빨리 무릅니다. 신문지나 키친타월에 싸서 보관하세요. 둘째, 세워서 보관하세요. 오이는 원래 세로로 자랍니다. 눕혀 놓으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빨리 시들고 무릅니다. 세워서 보관하면 신선도가 오래 유지됩니다. 셋째, 꼭지 부분을 위로 향하게 하세요. 수분이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고르게 유지됩니다. 넷째, 자른 오이는 빨리 먹으세요. 자르면 산화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영양소가 손실됩니다. 하루 안에 먹는 게 좋습니다. 자른 오이를 보관해야 한다면 랩으로 단면을 감싸세요. 냉장 보관하되 하루 이내에 먹으세요. 다섯째, 오이는 에틸렌에 민감합니다. 사과, 바나나, 토마토와 떨어뜨려 보관하세요. 이 과일들은 에틸렌 가스를 많이 방출합니다. 오이가 빨리 무릅니다. 오이를 먹을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껍질째 먹으세요. 영양소가 껍질에 많습니다.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세요. 둘째, 상온 상태로 먹으세요. 냉장 보관했다면 실온에 30분 정도 두었다가 드세요. 위장에 부담이 덜 갑니다. 셋째, 소화가 약한 분은 씨를 제거하세요. 오이씨가 소화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반으로 갈라서 숟가락으로 씨를 긁어내세요. 제 환자 중에 63세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만성 소화불량과 복부 팽만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오이를 좋아해서 매일 드셨습니다. 냉장고에서 꺼내 바로 차갑게 드셨습니다. 오이를 상온 보관하고 실온 상태로 드시게 했습니다. 한 달 후 소화불량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복부 팽만감도 줄었습니다. 오이는 상온에서 드세요. 바나나를 냉장고에 보관하시나요? 껍질이 검게 변하는 게 싫어서 냉장고에 넣으시나요? 이것도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바나나는 열대 과일입니다. 따뜻한 환경에서 자랍니다. 낮은 온도를 견디지 못합니다. 냉장고 온도는 바나나에게 너무 춥습니다. 냉장 보관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껍질이 빠르게 검게 변합니다. 냉해를 입는 겁니다. 보기에는 안 상한 것처럼 보여도 속은 이미 손상되었습니다. 둘째, 세포벽이 파괴됩니다. 바나나의 조직이 무너집니다. 영양소가 빠르게 손실됩니다. 특히 비타민C가 크게 손실됩니다. 바나나의 면역력 강화 효과가 사라지는 겁니다. 셋째, 칼륨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한 과일입니다. 칼륨은 혈압 조절, 부종 완화, 근육 기능에 중요합니다. 하지만 냉장 보관하면 칼륨의 생체 이용률이 감소합니다. 먹어도 흡수가 잘 안 됩니다. 넷째, 맛이 나빠집니다. 단맛이 줄어들고 식감이 떨어집니다. 퍼석퍼석해지고 맛이 없어집니다.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첫째, 바나나는 상온에 보관하세요. 실온에서 자연스럽게 익게 두세요. 바나나 거리가 있으면 걸어두세요. 공기가 잘 통하고 상처가 덜 갑니다. 둘째, 꼭지 부분을 랩으로 감싸세요. 바나나는 꼭지에서 에틸렌 가스를 방출합니다. 이 가스가 바나나를 빨리 익게 합니다. 꼭지를 감싸면 가스 방출이 줄어듭니다. 익는 속도가 늦춰집니다. 2, 3일 더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셋째, 바나나끼리 떨어뜨려 놓으세요. 서로 닿으면 상처가 생깁니다. 그 부분부터 빨리 무릅니다. 하나씩 떨어뜨려 놓으면 오래 갑니다. 넷째, 직사광선을 피하세요. 햇빛에 노출되면 너무 빨리 익습니다. 서늘하고 그늘진 곳이 좋습니다. 다섯째, 너무 익은 바나나는 어떻게 할까요? 껍질에 갈색점이 많이 생기고 물렁해졌다면 냉동하세요. 껍질을 벗기고 밀폐 용기에 담아 냉동실에 넣으세요. 스무디나 베이킹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냉동 바나나는 영양소가 보존됩니다. 바나나를 먹을 때 팁이 있습니다. 첫째, 껍질에 갈색점이 있는 바나나가 좋습니다. 완전히 익은 바나나입니다. 항산화 성분이 최대치입니다. 소화도 잘 됩니다. 둘째, 아침에 먹는 게 좋습니다. 바나나의 당분이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셋째, 운동 전후에 먹으세요. 바나나의 칼륨이 근육 경련을 예방합니다. 빠른 에너지 보충이 됩니다. 넷째, 한 번에 한 개만 드세요. 바나나는 칼로리가 높습니다. 중간 크기 바나나가 약 100칼로리입니다. 많이 먹으면 살이 찝니다. 다섯째, 공복에 먹지 마세요. 바나나의 마그네슘이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다른 음식과 함께 드세요. 제 환자 중에 75세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만성 피로와 근육 경련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칼륨 보충을 위해 매일 바나나를 드셨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바나나를 냉장 보관하셨습니다. 상온 보관으로 바꾸고 잘 익은 바나나를 드시게 했습니다. 한 달 후 피로가 많이 줄었습니다. 근육 경련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바나나는 상온에서 익혀 드세요. 빵을 냉장고에 보관하시나요? 오래 보관하려고 냉장고에 넣으시나요? 주의가 필요합니다. 빵을 냉장 보관하면 전분의 구조가 변합니다. 이 과정을 전분의 노화라고 합니다. 갓 구운 빵의 전분은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됩니다. 하지만 냉장고의 낮은 온도에 노출되면 전분이 재결정화됩니다. 딱딱해지고 소화가 어려워집니다. 더 큰 문제는 혈당입니다. 노화된 전분은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소화가 느려지면서 혈당이 천천히 오를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재결정화된 전분이 혈류로 빠르게 흡수됩니다. 혈당 급상승을 일으킵니다. 인슐린이 과다 분비됩니다. 장기적으로 당뇨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 소화 장애를 일으킵니다. 딱딱해진 전분은 소화 효소가 분해하기 어렵습니다. 위장에 부담을 줍니다. 복부 팽만, 소화 불량이 생깁니다.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첫째, 2, 3일 내에 먹을 빵은 실온 보관하세요. 밀폐 용기나 빵 보관함에 넣으세요. 공기 접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 두세요. 둘째, 오래 보관할 빵은 냉동하세요. 냉장이 아니라 냉동입니다. 냉동하면 전분 노화가 멈춥니다. 한 번에 먹을 양씩 나눠서 밀폐 용기에 담으세요. 냉동실에 보관하세요. 석 달까지 보관 가능합니다. 셋째, 냉동빵은 해동하지 마세요. 해동하면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빵이 퍼석해집니다. 냉동 상태에서 바로 토스터에 넣으세요. 구워 먹으면 맛있습니다. 넷째, 빵을 자를 때는 먹을 만큼만 자르세요. 한 번 자르면 단면이 마릅니다. 빨리 상합니다. 필요한 만큼만 자르고 나머지는 통째로 보관하세요. 다섯째, 빵 종류에 따라 보관법이 다릅니다. 식빵, 바게트 같은 부드러운 빵은 이틀 내에 먹어야 합니다. 호밀빵, 통밀빵 같은 단단한 빵은 4, 5일까지 괜찮습니다. 빵을 먹을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빵만 먹지 마세요.
빵은 탄수화물 덩어리입니다. 단독으로 먹으면 혈당이 급상승합니다. 단백질이나 채소와 함께 드세요. 계란, 아보카도, 치즈 등을 곁들이세요. 혈당 상승이 완만해집니다. 둘째, 통밀빵이나 호밀빵을 선택하세요. 흰 빵보다 식이섬유가 많습니다. 혈당 상승이 느립니다. 포만감도 오래 갑니다. 셋째, 빵은 적당량만 드세요. 한 끼에 한두 조각이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칼로리 과잉입니다. 살이 찌고 혈당이 높아집니다. 넷째, 빵 껍질째 드세요. 빵 껍질에 항산화 성분이 많습니다. 영양가가 높습니다. 제 환자 중에 68세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당뇨병 전 단계였습니다. 공복 혈당이 계속 높게 나왔습니다. 식단을 조사했더니 매일 아침 빵을 드셨습니다. 냉장 보관한 빵을 그냥 꺼내 드셨습니다. 빵을 냉동 보관으로 바꾸고 토스터에 구워 드시게 했습니다. 통밀빵으로 바꾸고 계란과 채소를 곁들이게 했습니다. 석 달 후 공복 혈당이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빵은 냉동 보관하거나 실온에 두세요. 꿀을 냉장고에 보관하시나요? 굳지 않게 하려고 냉장고에 넣으시나요? 이것도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꿀은 영원히 상하지 않는 식품입니다.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발견된 3000년 된 꿀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꿀은 수분이 적고 당도가 높아서 세균이 살 수 없습니다. 자연 방부제입니다. 상온 보관해도 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냉장 보관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꿀이 결정화됩니다. 하얗게 굳어집니다. 이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꿀에 포도당이 결정화된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결정화 과정에서 효소가 손상됩니다. 꿀의 효소는 소화를 돕고 항균 작용을 합니다. 면역력을 높입니다. 냉장 보관하면 이 효소들이 불활성화됩니다. 꿀의 효능이 감소합니다. 둘째, 수분이 생깁니다. 냉장고에서 꺼낼 때 온도 차이로 결로가 생깁니다. 꿀에 수분이 섞입니다. 꿀이 묽어지고 발효될 위험이 있습니다. 셋째, 향과 맛이 변합니다. 꿀의 미묘한 향과 맛이 손상됩니다.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첫째, 꿀은 상온에 보관하세요. 밀폐 용기에 담아 찬장 속에 두세요.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이 좋습니다. 온도는 18도에서 24도가 적당합니다. 둘째, 꼭 밀폐하세요. 꿀은 공기 중 수분을 흡수합니다. 뚜껑을 꼭 닫아야 합니다. 수분이 섞이면 발효됩니다. 셋째, 깨끗한 숟가락을 사용하세요. 물기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주의하세요. 한 번 사용한 숟가락을 다시 넣지 마세요. 세균이 번식할 수 있습니다. 넷째, 꿀이 굳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미지근한 물에 중탕하세요. 물 온도는 4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천천히 녹이세요. 전자레인지는 사용하지 마세요. 다섯째, 유리 용기에 보관하세요. 플라스틱 용기는 피하세요. 플라스틱 성분이 꿀에 녹아들 수 있습니다. 유리 용기가 가장 안전합니다. 꿀을 먹을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하루 한두 숟가락만 드세요. 꿀은 당분입니다. 많이 먹으면 혈당이 오르고 살이 찝니다. 소량만 섭취하세요. 둘째, 뜨거운 물에 타지 마세요. 60도 이상의 뜨거운 물은 꿀의 효소를 파괴합니다. 미지근한 물이나 찬물에 타세요. 셋째, 1세 미만 아기에게는 주지 마세요. 꿀에는 보툴리누스균 포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른은 괜찮지만 아기는 위험합니다. 넷째, 공복에 먹지 마세요. 꿀의 당분이 위산을 자극합니다. 속쓰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식후에 드세요. 제 환자 중에 73세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면역력이 약해서 자주 감기에 걸리셨습니다. 꿀이 좋다고 해서 매일 드셨는데 효과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꿀을 냉장 보관하고 뜨거운 물에 타서 드셨습니다. 꿀을 상온 보관하고 미지근한 물에 타서 드시게 했습니다. 한 달 후 감기에 덜 걸리셨습니다. 석 달 후 면역력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꿀은 상온에서 보관하세요.
여러분, 냉장고는 만능이 아닙니다. 모든 음식을 신선하게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어떤 음식은 냉장고에서 건강에 해로워집니다. 영양소가 파괴되고 유해 물질이 생성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7가지 음식을 기억하세요. 감자, 양파, 마늘, 토마토, 오이, 바나나, 빵. 이 음식들은 냉장고가 아니라 상온에 보관하세요. 올바른 보관법을 지키면 영양소를 온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이 음식들이 있다면 꺼내세요. 올바른 곳에 보관하세요.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습관의 변화가 10년 후 건강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음식을 잘못 보관하고 계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잘못된 식품 보관으로 고생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모두가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작은 지혜가 큰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